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.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. 사생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서양화가시죠. 우리 조석희 화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우리 조석희 화가님 워낙 유명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네, 제가 세종시 사생회 회장이고 전에는 대전에서 작품 활동도 했었습니다. 제가 퇴직을 하고 제가 원래는 학교에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이 세종으로 오면서 세종시 사생회를 같이 만들었습니다. 우리 회원들하고. 그래서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고요.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생애. 사생이라는 게 이제 그 실물이나 풍경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데, 그러면 우리 그 사생애를 이끄신 지가 언제부터실까요? 2015년 11월 그때 우리가 창립을 해가지고요. 최초로다가 세종시청에서 전시를 했어요. 그때 이제 최초 전시는 16년에 했는데 그 전시를 할 때는 전시 공간이 없어서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여 보니까 작품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위에 가가지고 전위 면사무소에 그 파티션이 있더라고요. 네. 네, 그걸 트럭으로다가 가서 직접 또 끌고 와서 그래서 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아이고 참, 이게 명색이 특별자치신데 참 열악하네요. 어쨌든 얼마 전에도 또 청아마트홀에서 세종의 꿈을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하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날 가서 저도 축하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주 멋진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 서양화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. 지금 작품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잠깐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원래 저는 유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유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과학 교사였습니다. 물리 교사였는데 이 뭔가를 자꾸 새로운 것을 뭐랄까 발명하고 창조하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. 네. 주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발명하는 거 학교에 있을 때도 그 발명 교사로서도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림에도 역시 그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자꾸 추가하고 추구하고 또 새로운 기법을 자꾸 개발해야 뭔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이 시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가. 그렇게 특별한 동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술을 놓은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. 네. 그때는 일정 시대니까 그림은 못 그리셨지만 참 그 보기 좋은 작품을 술을 놓은 작품을 보고 참 저런 것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네. 그러나 워낙 그게 또 수작업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마침 이 벨크로에 어떤 물체가 붙는 걸 보고 실을 한번 붙여봤습니다. 그랬더니 의외로 잘 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실에서 작품을 한번 해보자. 이렇게 마음만 갖고 있다가 제가 퇴직을 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한번 작품을 시작해봤습니다. 많은 작품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시회도 얼마 전에 대전 MBC에서 빅앤빅이라고 하는 아트페어를 또 해서 많은 그 호응을 얻고 그런 대로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굉장히 특이한 여지껏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. 새로운 기법이죠. 벨크로에 이렇게 실을 붙인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일명 찍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네, 찍찍이. 그게 이제 벨크로라는 게 지금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게 스위스 전기 기술자가 개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분이 이제 산에 사냥개를 데리고 갔다가 이제 토끼를 쫓는 과정에서 산 우엉이 씨가 이제 옷에 붙어서
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이게 그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. 우리는 이 도코말이라고 하는 네, 것이 네. 있습니다. 그걸 보고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보시고 역시 그 이제 과학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작품화했단 말이죠. 지금 그 작품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.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? 시를 이용한 건데, 예. 저 작품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보다시피 이건 작품을 실을 이렇게 잘라서 네. 붙인 거예요. 네, 이제 원 밑바탕의 그림은 손으로도 붙일 수 있고 뭐 네. 볼펜 깍지에 껴서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원 밑바탕을 그린 다음에 뭐 일반 그 유화 그림이나 수채화 그림처럼 적당한 그 색을 안배하는 방법으로 네. 붙입니다. 그래서 붙이는데 또 막상 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. 그러시겠어요. 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그것도 즐거움이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이쪽 작품도 뭐 완전 뭐 우주를 형성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상당히 그 작품이 특이하면서도 아주 멋있습니다. 저건 뭐 한두리교인데 야간의 네. 그 별, 물론 저 고해 저 비슷한 별이 빛나는 뭐 밤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줍니다만 맞아요. 제가 작품을 뭐 많이 못했습니다.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한 작품이 한 50점 미만인데 앞으로는 더 해서 더 대작도 하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. 네. 지금 빈센트 반 고흐를 말씀하시는데 맞아요. 그 느낌이 있네요.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휘몰아치는 그런 그 형상처럼 돼 있는 우주를 그린.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19세기 그게 후반이죠.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네. 신인상주의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작품 구상은 어떻게 하시나요? 이렇게 멋진 작품 구상을 하실 때 무슨 다른 뭐 생각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뭐 지금 항상 그 작가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잘 그리는 것보다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느냐. 그렇죠.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늦게 그림을 시작했지만 아직 저만의 어떤 그림 철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시를 하게 되는데 시를 또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. 예전에는 그 모든 물질의 기본이 입자다. 그래서 그랬죠. 원자, 분자, 원자 네, 이런 게 나오면서 조르주 시라 같은 사람은 네. 그 점묘화. 그렇죠. 이 점이 하나 입자 아닙니까? 네, 네, 네. 그걸로 점으로다가. 그림을 그려서 네. 이렇게 했는데 최근의 물리학은 입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세계가 바로 끈의 세계입니다. 네, 네. 수십조 분의 1에 되는 그 끈 이론, 네. 요즘엔 슈퍼 스트링 이론이라고 하는데 네. 그렇다면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게 끈이라면은 지금 내 몸이나 여기 있는 공기나 물이나 모든 게 다 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게 선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? 네. 그러면 실이 바로 그 선이니까 아하.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하. 그게 저의 그 생각이고요. 앞으로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림도 좀 되도록이면은 그 방향으로 가져가 볼까 생각합니다. 네. 이 끈 이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끈 이론을 더 이제 그 발전시킨 게 이제 촉근 이론이잖아요. 네, 촉근 그렇습니다. 이론. 거기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. 그래서 이제 그 뭐 우주가 그 소립자라든가 그 쿼터라든가 퀴트라고 그러나 쿼트라고 그러나 커텀. 그걸로 된 것으로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 끈이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우주다라는 그 이론 아니겠어요? 그 이론 그렇죠. 자체가. 네. 그런데 이게 이제 우주라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기권 그 밖에 그 경계선부터를 우주라고 이제 작은 의미로는 얘기하잖아요. 그게 한 118km 정도 되는데
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를 다 우주로 보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게 끈 이론에서 영감을 얻으셨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역시 네. 과학 선생님 나오신 발상이신데요. 그래서 저 뭐 우리가 그 네.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주 미시세계의 모양과 거시세계의 모양이 이게 자꾸 닮아서 네. 닮아져 있다. 아하. 그렇다면은 아주 그 미시세계의 끈의 움직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시세계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 것이고 그걸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한번 표현해 보자.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. 와, 역시 그 과학 선생님 다우신 발상이신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상대성 이론의 이게 또 양자역학의 이론에 이게 보완으로 이제 촉근 이론이 나왔잖아요. 보면은,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이제 거시적인 그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였고, 그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미시적인 그 불연속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모순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럼 과연 이 모순에서 또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촉근 이론이 된 거 아니에요? 촉근 이론.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뭐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만물이 만들어진다. 이런 그 이론이 촉근 이론인데 어쨌든 박사님은 그쪽에 전공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셔요? 뭐 해박하기는요. 우리 조석희 화가님만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.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끈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. 어쨌든 이게 이 우주를 형상화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. 이 그림 같은 경우는.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를 이용한 그런 작품 세계를 계속 펼칠 텐데, 전 세계에 이렇게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. 이런 작품, 이리 좋은 작품을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계획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. 네,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부족한 게 많고 새로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것도 많은데 이제 네. 어느 정도 보이고 있으니까 네. 이제 전시도 좀 넓게 지평을 넓혀서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할 네. 계획입니다. 네. 제가 이제 아직 10년 동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. 그때까지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이 작품이 보면 작은 실들을 이렇게 물론 큰 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작은 실을 이용한 것 같거든요. 이런 작품 하나 하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하실 것 같은데. 작품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 오히려 이런 풍경이나 이런 작품 같으면 유화를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. 아, 그래요. 근데 인물은 정말 어려워요. 인물은 그 눈의 어떤 동자라든가 이런 거 하나 표현을 잘못하면은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표정이 달라지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쪽은 회피하고 좀 이렇게 랜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작품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조르주 스웨라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기법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 생존 당시에는 그닥 그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죠.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 새로운 기법인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도 뭐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물론 뭐 콜라주라고 하죠. 콜라주는 그렇죠. 콜라주죠. 물체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인데 저는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물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조각난 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뭐 이화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재료만 실로 사용한 것이고 다양한 그런 뭐랄까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. 모르겠습니다. 어디 뭐 세계 누가 또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서는 제가 처음 생각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다양하게 접합니다만은 처음입니다. 이렇게 실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이건 정말 과거에 새로운 기법을 창시하셨던 분들이 살아생전에 그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
이런 작품들은 살아생전에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특이한 작품이고 더군다나 이게 세계적으로 저도 못 봤습니다. 이게 처음 보는 작품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멋집니다. 아름답고. 그래서 저는 뭐 음대미다가 없는 뭐 고려대학교 출신이라서 사실 그 이 보는 눈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됐거든요. 참 멋있다. 아, 정말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작품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잘 볼 수가 없으니까요. 글쎄요, 아직은 네. 뭐 이 과찬의 말씀입니다. 네. 이 재료가 좋고 뭐 그렇다고 좋은 작품은 아니고요. 이제 제가 이제 실로 했다는 거, 그 실이 주는 특별한 그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옷을 입으면 편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작품이 이제 실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일차적으로 받으니까, 그리고 또 안 보던 것이니까 좋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저의 어떤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,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과학적에서 좀 찾아보고자 우주도 적용해보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예술과 과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네. 제가 뭐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그림을 칠판에 많이 그렸어요. 네. 그리면은 어떻게 물리 선생님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. 네. 근데 아이들이 물리 지루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. 그림을 이렇게 착착 그려가면서 하면은 좋아하는데, 과학하고 이 예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과학이 이미 발견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작가가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그 뭐 사진 찍지 뭐 그립니까?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. 자기의 어떤 새로운 걸 네. 자꾸 거기다 네. 가미하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나갈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. 아닙니까? 네. 우리가 항상 그 예술이라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, 또 변화를 또 한다고 해서 또 무질서한 변화는 이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, 거기에 어떤 조화와 변화, 이걸 어떻게 추구하느냐, 그게 참 작가들의 고뇌인 것 같고 과학자들의 고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이런 이 유화로 그릴 때는 뭐 색상을 뭐 이게 배합한다든가 이런 게 쉬울 수 있는데, 이거는 단순한 그 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색상 조화 같은 거를 어떻게 배열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이게 좀 약간 한계입니다만, 그래서 다양한 실을 많이 준비를 해서 하면 됩니다만, 뭐 실값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. 그러실 거예요.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유화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게 섞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또 유화의 어떤 느낌하고 또 실이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것으로서 충분한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유화는 그 작품 작업을 할 때 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 테레핀 냄새가 좀 좋지 않습니다만, 이건 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. 또 웬만큼 또 수정도 쉽게 또 가능합니다. 띄어내고 다시 또 붙일 수도 있고, 그래서 뭐 이건 또 이거대로 이러한 또 새로운 분야로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그러겠어요. 이게 이제 유화 같은 경우는 그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조합을 뭐 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,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하나 거기에 맞는 색실을 갖다 딱 골라서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? 그게 뭐 우리가 저쪽에 이제 전광판인가요? 거기에도 있지만 거기도 그 RGB 삼원색이 그렇죠.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고 중간 색깔도 만들어내고, 그렇죠. 뭐 60만 칼라니 어쩌니 하는 거 아닙니까? 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있는데 이제 그림 물감처럼 입자가 거칠으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. 그러나 그 나름대로 또 뭐 이거보다도 더 거칠은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또 있지 않습니까? 뭐 모자이크라든가 그런 것은 뭐 큰 덩어리로다가 해서 어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또 어떤 새로운 그게 주는 느낌이 또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게 RGB 지금 저런 것도 뭐 RGB를 그 이용한 거죠. 컴퓨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. 근데 RGB를 전부 다 합치면은 그 흰색이 되잖아요. 아, 예. 그죠? 아이고, 어떻게 그렇게 또 잘 아십니까? 어, 아니 뭐 그 누구나 아는 상식인 거죠. 그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물리학이니까 네, RGB하고 저 흰색하고 네, 검은색은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, 검은색도 RGB가 다 균등하게 섞여 있다고 섞여 보면 있고, 되고요. 네, 흰색도 그래요. 그렇죠. 다만 강도가 검은색은 약하고 네, 흰색은 강할 뿐입니다. 이게 그렇죠. 서로 같이 있을 때 흰색과 검은색이 구분되는 거지. 검은색이 있는데 주변에 더 검으면 이것은 밝게 보이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? 네, 예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붉은색 하면은 RGB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레드가 더 강하게 나올 때, 맞아요. 아, 이건 붉은색이구나. 그렇죠.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림도 바로 그 RGB를 가지고 음. 만드는 예술이 아닌가. 그렇죠. 네.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의일 수도 있네요. 어쨌든 오늘 그 조석희 화가님 모셔서 대화를 나누는데요. 이게 제가 처음 본 것뿐이 아니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법을 처음 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고단한 작업일 수도 있는 하나하나의 그 작은 실부터 굵은 실 또 거기에 맞는 색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를 선정해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그런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.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그림들인데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께 그 좀 각인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글쎄요, 뭐 갑자기 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.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사람들이 있고 취미도 다양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네.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면은 그야말로 그렇죠. 처음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러면 자식을 하나 이렇게 낳고 자기 자식이 나서 누구한테 가서 아무리 못생긴 못난 자식이지만 뭐 애가 저래 이러면 상당히 그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네.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분신을 그 밈스라고 하나요? 그 정신적인 그 DNA를 거기다가 옮겨 놓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자식에다가 자기 DNA를 옮겨 놓는 것처럼 그 밈스를 이 예술 작품에다가 옮겨 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작품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누가 이렇게 보면은 저거 뭐 저래 하면은 상당히 그 언짢을 겁니다. 그렇지만 왜 자식을 낳습니까?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의 그 분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, 나의 그 정신 문화의 그 DNA를 여기다 옮겨 놓는 것이다.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그 기쁨처럼 또 힘들지만 그런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뭐 시원찮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. 워낙 뭐 이렇게 아이고, 너무 과찬하시네. 너무 멋져가지고요.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지금 이 작품을 만드실 때 그 한 작품 이렇게 만드시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되시나요? 물론 뭐 노력하게 따라 다르겠지만요.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작품 같으면은 열심히 하면은 한 2, 3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생각보다는 그 빨리 뭐 작품이 세밀한 부분이 나오시네요. 없으니까 네, 구상만 돼 있으면은 바로 뭐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물론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. 네. 뭐 판넬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겠죠. 만드는 그런 과정 그리고 뭐 접착제를 사용해서 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그것까지 합하면은 뭐 충분히 한 일주일이면 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뭐 대형 작품 같은 경우는 벨크로를 어떻게 그 뭐 이렇게 있나요? 이어서 방법이 있고. 어쨌든 그 멋진 작품을 오늘 그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. 그 앞으로 계획
가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이런 작품을 한 지가 이제 오래 안 됐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새로운 기쁨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. 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작품을 또 같이 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지금 사생의 뭐 회원들이 꽤 많으시죠? 화가분들이? 네, 저희가 이제 5년 차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회원이 한 50여 명 가까이 네, 되겠습니다. 네. 그 중에는 아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작가분들도 계셔서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오늘 굉장히 어찌 보면 세계에서 최초의 그 기법이시죠. 벨크로를 이용한 그 실과 관련한 그런 그 화가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. 특히 그 세종시의 사생회를 이끌고 계십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생회에 연락하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그 오늘 작품 정말 멋있는 작품을 갖고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